특검이 기소한 주된 근거는 물증입니다. 김건희 씨의 통화 육성과 문자 메시지 등 JTBC의 보도로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지만 물증까지 피할 순 없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은 주가 조작 공모를 입증하는 결정타였습니다. 수익 배분 약정도 손실보장 약속도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은 거기에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 거의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김건희 씨 육성을 확보했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통화에서 2억 7천만 원을 언급한 바로 그날, 김건희 씨는 이와 똑같은 액수를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또 코바나 컨텐츠 이사였던 김범수 전 아나운서 주식 계좌에 3억 원을 넣고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육성 녹취도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는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가 꼽힙니다. 2021년 7월 명 씨가 내일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라며 보안 유지해달라고 부탁하자 김건희 씨는 넵 충성이라고 답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8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한 것도 결국 김건희 씨 목소리였습니다. 2022년 3월 30일 김 씨가 통일교 당시 2인자에게 제가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며 혹시 의견이 있으면 이 번호로 꼭 문자를 보내달라 말하는 통화 육성이 나온 겁니다. 건진법사를 통한 게 아닌 대통령 당선인 부인과 통일교 핵심 간부가 직접 나눈 대화였습니다. 김건희 씨는 구속 뒤 5번의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가 과거에 남긴 목소리는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물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김건희 씨는 짧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어두운 밤의 달빛에 비유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연상시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소외란 표현을 쓰며 특검 기소에 대한 400자 분량의 입장문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 씨는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국민께 심력 끼친 이 상황이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장문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는 내용과 확정적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는 언급도 담겼습니다. 통일교 인사청탁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귀금속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달빛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부부는 달빛과 달 그림자를 끌어와 결백을 얘기했지만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 부부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금 거북이 수사가 시작되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사무실에도 국무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결재도 없이 휴가를 떠난 사실상의 무단 결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연가 때문에 안 나오신 건 맞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이후 갑자기 연가를 신청하고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을 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결재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무단 결근을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휴가를 가겠다라고 제출은 했는데 저희가 결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통해서 이제 결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당에선 이 위원장의 갑작스런 연가 신청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위원장이 출석하게 돼 있는데 이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교위에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금거북이 전달 의혹과 거취에 대한 입장을 이 위원장에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상임위원은 사건이 터졌는데 국가교육위원장이자 의혹의 당사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6일까지입니다. 여당과 교육계에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자리를 보전했던 것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덕분이었던 것입니까? 서울교사노조도 국교위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데다 저희 JTBC가 지난 7월에 보도했던 백지 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 면직 사유로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보수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자신을 보수 여전사라고 칭하는 등 논란이 됐습니다.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진숙.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또 대통령실은 JTBC 보도로 드러난 백지 신탁 의무 위반 사실도 검토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MBC 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면직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공무원으로서의 문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7월 초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도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배석자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면직을 검토 중이란 사실이 알려진 뒤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강릉의 가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농작물이 타버린 건 물론이고 끝내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샤워하고 설거지하는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정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저수지입니다. 강릉시에 필요한 물 87%를 제공하는 식수원인데요. 댐 아래로 내려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지금 강릉은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쩍쩍 갈라져 사막을 연상케 하는 오봉댐 저수율은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오봉댐 인근 마을로 가봤습니다. 마침 마을에선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각 집집마다 물을 아껴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밭은 한눈에 봐도 초토화됐습니다. 지금쯤 초등학생 저학년 키 정도로 자랐어야 하는 깻잎은 자라다 말고 고개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이게 다 말로 죽잖아 이렇게. 여기 희발이 없잖아. 이래도 보면 한 2, 3일씩 이래지는 거지. 감은 까맣게 탔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강릉 지역은 물 걱정은 안 했단 말이야. 논이고 밭이고 물 걱정은 안 했는데 올해처럼 가뭄 거 처음 봤어요. 이 정도 가뭄다 이러면 내년 농사는 못 지치고 뭐. 시내 곳곳엔 물을 절약하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수영장은 아예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어떻게든 물 사용을 줄일 방법을 각자 찾고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 허영준 씨는 지난 주말부터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드렸습니다. 설거지 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형님 저희가 요새 강릉 물 부족 때문에 일용잔 쓰거든요. 괜찮으시죠? 관리하죠. 먹는 물은 전부 마트에서 사온 생수를 사용합니다. 자영업자로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보다는 이제 음료를 만드는 단가가 한 10% 정도는 인상이 더 됐다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예보를 볼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걱정이 너무 심해서 하는 일이 강릉 날씨. 덮었다가도 다시 혹시 날씨 변했나. 그거 제일 많이 해요, 지금. 가정에서는 일상적인 세탁과 설거지, 샤워조차 줄여야 합니다. 웬만한 거는 그냥 맹물 헹궈 놀고 세탁기는 안 돌려요. 그냥 손빨래 해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쳐라 그래야지 우리 집에서. 여름 한철 장사로 먹고 살아야 하는 관광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릉의 대표 관광지 경포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해변의 모래를 씻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세족장이 마련돼 있는데 지금은 절수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수도꼭지를 모두 빼놓은 상황입니다. 대신 이곳에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대체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마련해 놨습니다. 바닷가에서 놀다 발 씻으러 온 관광객들은 세족장에 수도꼭지가 없어 당황합니다. 공용 화장실 갔을 때 물이 잘 안 나와서 진짜 때문에 잘 안 나온다라고 써 있었어요. 저희가 있던 지역은 비가 왔어가지고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정부는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홀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 시민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이 외로운 사투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